튀어나오더라고. 막 제로 댄스. 선생님 취향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칠 수 있을까 했는데 선생님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슬람 이제 넘어갈게요. 이 정도 알아도 되고, 무함마드 상시했고, 경전이란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교회나 성당 가면 성경책, 찬송가 있죠? 그와 같이 그 종교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책을 경전이라고 하는데, 쿠란, 하디스가 있고, 히지라라는 개념 꼭 알아둬야 되죠.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 창시자 무함마드가 쫓겨나게 돼요. 그 사건을 헤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 헤지라를 자기네 어떤 날짜 따지는 것의 시작으로 보고 있죠. 이슬람력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헤지라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시기는 네 시기로 나눠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무함마드 시기, 헤지라 아까 했죠. 그리고 무함마드가 죽고, 칼리프란 말은 계승자라는 뜻이에요. 무함마드를 계승한 정통 칼리프가 1, 2, 3, 4대 있는데, 이때는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퍼지게 돼요. 왜냐면 이슬람교를 믿으면 세금을 깎아줬어. 그러니까 종교도 이 경제, 돈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모든 것의 기반은 이 경제가, 돈이 다 깔려 있어. 특히 요즘 세상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아래 돈이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돈 때문에 하는 부분이 되게 커요. 우리 십자군 전쟁 돈 때문에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자, 확산이 되고, 우마야 왕조 때는 분열을 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시아파, 수니파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정확한 과정은 A4 영상이 있으니까 참여해보고, 민족 차별 정책을 썼다라는 거. 민족 차별 정책. 이건 구체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더라도 차별했다라는 거야. 누구만 인정했냐면 아랍인들만.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만 대우해주고, 나머지는 이슬람 믿든 안 믿든 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바스 왕조 때는 이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아랍인이 아니더라도 관리로 쓰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탈라스 전투. 이 아바스랑 누구랑 전쟁한 거예요? 이 당나라랑. 여기 빠졌네요. 이거 원래 탈라스 전투 써줘야 되죠. 누가 이겼어요? 당나라가 패하죠. 그래서 당나라에서 인질이 포로로 아바스로 끌려가는데, 이 사람이 기술자였죠. 무슨 기술자? 제지술. 종이를 제작하는, 종이 만들자는 그런 기술자가 이슬람 세계로 전달이 되면서 이슬람에서도 종이 만드는 기술이 정착이 되고 서유럽까지도 전달이 되는 계기가 되는 전투가 탈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 알아두세요. 그러면서 이 아바스 왕조는 탈라스 전투 그 공간이 동양과 서양을 잇는 비단길, 그 길목이에요. 그 길목을 차지했으니까 동양과 서양의 가운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무역이 잘 됐겠죠. 그래서 국제도시로 바그다드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 우리 강조했었죠.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 알죠? 우리 앞서 판서 영상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 구술평가 했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막 힌트를 주려고 막 나이트클럽 이름 하니까 너네들 못 알아들어. 그런데 너희들한테 클럽 이름 하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그러니까 선생님 머릿속에는 나이트클럽이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클럽이라는 표현이 좀 박혀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세대 차이를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아라비안 나이트 알아두세요. 생략.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모스크 특징이 어땠어요? 둥근 돔이 있었고, 옆에 미사일 같은 큰 첨탑들이 있었죠. 그리고 내부에는 아라베스크 문양이 있었고, 아랍어로 문구가 있었고, 그래서 모스크 특징 알아두고, 그리고 자연과학이 발달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연금술을 연구하면서 화학이 발달했고, 알고리즘, 알코올, 케미스트리, 이런 용어들 있죠. 화학 용어들이 연금술 개발하면서 화학 발달하면서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그중에 우리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되게 난 어떤 역학관계, 그런 관계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 선생님이 채널을 하나 더 팠죠. 이 채널 A4 팠잖아요. 원래 종민TV에서 요새는 여기다가 시험기간이면 많이 영상 올리고 있는데, 구독을 몇 개 해놨는데 내가 뭘 구독했는지 자꾸 이상한 거, 막 여자들이 막 속옷 입고 나오는 거 막 그렇게 자꾸 떠.
그래서 선생님 막 의도치 않게 몇 번 호기심 봤는데, 알고리즘이 기억하는 것 같아.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연찮게 막 들어갔는데 막 여자들이 막 옷 벗고 막 이상한 거 막 봉춤 추고 막 이상한 거 막 떠가지고 가끔씩은 선생님 막 되게 무안할 때가 있어요. 무안하면서도 눈은 계속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무안해.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 AI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이 알고리즘. 이 종민TV나 A4 영상은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되는지 궁금해요. 그 알고리즘 시스템을 알면은 좀 더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의 성격상 홍보를 많이 못하겠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 있으면 A4 역사 같은 경우 공부에 좀 관심 있는 친구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선생님도 이렇게 막 주말에 나와서 찍고 하는데 조회수가 막 한 자리면은 속상해 솔직히. 근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좀 도움이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선생님도 조회수 보면은 그래도 친구들이 좀 공부 좀 하는구나, 그래도 주말에 나와서 찍은 보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만의 어떤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문화교류 길목, 아까 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동서문화교류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좋아요.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선생님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자, 잠깐 끊을게요. 한여름인 것 같아요. 선생님 방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우리 대천중학교에 있으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남학교라서 화장실을 바로 옆에 쓸 수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 화장실이 딱 하나 있거든요, 1층에. 그래서 후동에 계신 분들은 거기까지 오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우리 3층에 계신 여자 선생님들도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 그런 반면에 여러분도 선생님 자주 보잖아. 쉬는 시간에 선생님 귀찮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같이 오줌 싸고 안녕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그건 좀 편한 것 같아요. 문득 그 편안함이 나한테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도 있네요. 선생님이 옛날 대청고등학교 있을 때인데 아주 무서운 학년부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 그때 6살 정도 되는 28 되게 젊었을 텐데 부장 선생님이 되게 무서우신 거야. 같은 동료 교사인데도 무서워. 그래서 수업 딱 종치잖아요. 그 몽둥이 들고서 거를 막 여기 복도 뛰어나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 안 들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몽둥이 막 치고 막 그러던 시대야. 그래서 교무실에 일하고 있었는데도 막 뭐 포스가 장난 아니니까 막 나도 무서워, 막 나도 빨리 교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애들이 막 종만 치면 애들 다 사라져 버려. 근데 선생님은 좋았던 게, 그러면 이제 화장실을 선생님이 이제 가서 좀 자유롭게 너희들 있어도 쓰지만 없을 때 혼자 쓰면 더 편하잖아. 근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 전날 회식해가지고 속이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야. 막 미치겠어. 막.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업 종은 치고 그 선생님이 부장님이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 하니까 애들 쫙 사라지고 역시 광개토 대왕감이야 하고서 선생님은 수업 없어가지고 화장실 들어갔거든. 여러분 학생 화장실을 가가지고 문 딱 잠그고 바지 까고 딱 볼일 봤지. 근데 배가 너무 막 꼬여가지고 막 항문에 관략근 있죠. 이거 딱 푸는 순간에 그냥 막 쏟아지는 거야. 막 내가 들어도 내 똥인데도 막 소리가 되게 무한한 거야. 막 무한한데? 근데 냄새도 장난 아니야. 이거 싫어. 내 거지만 너무 무한한 거야. 근데 어떻게 난 아주 시원하게 힘을 딱 빼고 막 쏟아내고 있었지. 팍팍팍팍팍 쏟아내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우리 부장님이 막 안 들어가! 뒤늦은 애들 막 때리고 있고 막. 그 선생님 막 쏟아내면서 역시 광개토 대왕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화장실로 들어오시는 거야. 소변이 외로웠나 봐. 그러니까 난 좀 무한하잖아. 소리도 빠바바바박 쏟아내고 있고 막 냄새도 나 그러니까 막 무한하니까 관략근에 힘을 딱 줬지. 근데 그 부장님이 이름이 김 씨인데 그 김 부장님이 이렇게 소변을 보시는데 뒤에서 막 냄새가 막 타오르잖아. 막 어떤 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 막 난지 모르고 학생인 줄 알고 어떤 새끼가 종쳤는데 똥 싸고 있어! 얼마나 무한해. 그 선생님이 그냥 조용히 하고 계속 힘만 주고 있었지. 근데 요번에 화가 났어. 누구냐 물어봤는데 답변도 없으니까.
난 쪽팔려가지고 날아가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요번 열받아가지고 어떤 새끼야 빨리 나와 그러는데 문이 막 흔들리는 거야. 막 최고도 선생님 2배거든. 꽝꽝. 그 선생님 막 갈고 힘주고 막 참고 있었는데 막 힘을 문을 꽝꽝 치니까 막 문이 부서질 것 같아. 막 그 선생님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갈고 힘이 빠지잖아. 그러니까 막 또 쏟아지니까 막 이 부장님이 더 열받았어. 어떤 새끼가 나오지도 않고 꽉꽉 치는데 문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진짜 문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개망신 나갈까봐 선생님이 부장님 저 종민이에요 그랬더니 박 선생이었어? 하고 나가시더라고. 막 얼마나 무안해. 막 그래가지고 선생님 빨리 볼일 보고 교무실에 갔는데 그분한테 서로 눈을 외면하면서 서로 쌩까면서 침묵이 1시간 동안 쭉 완전 개망신 당한 거지. 막 얼마나 무안했어요. 그래도 그건 다행이요. 동료 교사들끼리 그랬으니까. 어느 날 선생님 혼자 막 역시 푸드득 떼고 있는데 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막 들어오니까 막 냄새 난다고. 야 어떤 새끼야! 야 불려라! 어떤 새끼야! 그러는데 막 얼마나 또 무안해. 그 선생님이랑 말은 못하고 어떤 놈은 심해가지고 막 꽝꽝 두들기는데 선생님 답이 없으니까 열받았나 봐요. 막 물 받아가지고 물 막 뿌리고 어떤 새끼야! 뿌려버리고 선생님 막 물 맞고 막 더 심한 애들은 집게 있잖아, 집게로 다리 사이로 막 찝어. 어떤 새끼야! 선생님 참다 해가지고 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졸라게 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남학교에 있으면서 화장실 쓰는 거 장점이면서도 되게 무한하고 단점인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네. 화장실 들어갔더니, 문 열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 옛날에 우리 인근에 인문계 D고등학교였는데 어떤 애가 세면대에서 그냥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오줌을 싼 거야. 속설에 그 세면대에다 오줌을 싸면은 수능 대박 난다는 속설이 있었나 봐. 하필이면 그것을 누가 봤냐면 교장 선생님 모셔가지고 교장 선생님 막 혼내키고 계시더라고. 막 어이없어가지고. 근데 선생님도 오줌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그런 속설에 당해가지고 인근 여학교에 잠입을 해서 방석을 훔쳤었던 일화가 선생님 앞선 판서에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철없었던 시절에 선생님도 있었네요. 보니까. 아무튼 그래도 선생님은 대천중학교, 대천고등학교 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여학교는 선생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대천여중 가보니까 선생님을 알아봐주고 또 이게 막 반겨주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학교는 여중이나 한내여중 한번 가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문화권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우리 여러 종교들이 섞여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교죠.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교황, 그리고 황제. 황제는 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속세, 인간 세계에서의 짱은 황제예요. 근데 이 종교,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짱은 교황이에요. 1대 교황 베드로로부터 지금까지도 교황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들이 으르렁 됩니다. 옛날에 엑소였나요? 으르렁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때 했던 농담 기억나네요. 노래 가사 중에 으르렁 되는데, 야 그게 무슨 노래야? 그게 으르렁이요? 개 한 마리 잡아다 머리 꽝 치면 으르렁 하는데 그게 진짜 리얼한 사운드 음악이지. 으르렁. 자,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싸웁니다. 뭐가 싸웠냐면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싸웁니다. 성직자란 말은 쉽게 표현해서 신부님이야. 신부님을 그 성당에 누구를 임명하느냐, 대천 성당의 신부로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 권한을 두고서 교황과 황제가 으르렁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냐면 교황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 불러요. 카노사는 지역, 성 이름이야. 카노사 성. 황제가 카노사까지 가가지고 교황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하죠. 그래서 교황이 승리를 거두고 본인은 해, 너는 달, 이런 식으로 교황이 힘이 세졌음을 알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카노사의 굴욕. 그리고 서로마랑 동로마로 쪼개지는 거 우리 앞에 배웠어요. 게르만족이 쳐들어오는데 동로마는 이걸 맞서서 무찌른다 그랬죠. 근데 서로마는 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선 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크 왕국이에요. 이 중에서 유명한 황제가 카롤루스 황제. 대제란 말은 황제 중에서도 베스트 황제라는 거예요. 큰 황제. 업적이 뛰어나다는 거지. 영토를, 서로마 영토를 다 차지해요. 그리고 십자가요? 크리스토교를 정복지에 전파시켰고 서로마 황제의 관을 교황이 씌워줍니다. 왜냐면 이
프랑크 왕국도 게르만족 중에 하나거든. 좀 무식한 애들이야. 그런데 카롤루스 대제 보니까 이런 엄청난 업적도 있지만 교육도 하고 크리스교 전파도 하고 이슬람 세력을 무찌르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록 게르만족이지만 서로마 황제로서의 어떤 능력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라진 서로마 황제의 관을 카롤루스 대제한테 딱 씌워줍니다. 전성기죠, 프랑크 왕국에.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메르센 베르댕 조약에 의해서 세 개의 프랑크로 쪼개지게 돼요.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그래서 우리 서유럽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래서 지금 서유럽의 뿌리가 이 프랑크들이에요. 그래서 메르센 베르댕 조약을 통해서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거 하니까 현재 뭐 이게 떠오르네요. 유로. 지금 축구 중에 있죠? 어제도 보니까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4대2로 저기 어디한테 졌더라고. 4대2로 어디한테 졌나? 독일한테 진 것 같아요. 독일이 4대2로 이겼더라고. 근데 호날두 선수 개인적으로 인상이 별로라서 좋아하진 않지만 실력은 있는 것 같아. 유로의 웬만한 기록은 다 걔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로 제2의 월드컵을 불릴 정도의 엄청난 큰 대회인데 요새 서양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잘 못 읽을 것 같아요. 유로. 근데 이 뿌리가 카롤루스 대제야. 이 사람이 지금 서유럽의 뿌리를 만들었고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사람들끼리 축구 축제를 갖잖아. 그 뿌리가 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프랑크 왕국에서 갈라진 거거든. 그래서 서양에서는 카롤루스의 이름을 딴 샤를마누라고 하거든. 샤를마누, 카롤루스 이런 이름을 딴 상들이 있어요. 유럽의 평화, 통합에 기여한 사람한테 기여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서유럽에는 이런 것들이 이 서로마가 망하고 이제 여기가 서유럽이 되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요. 봉건제, 장원제. 정치적으로는 봉건제예요. 그래서 주군이 봉신한테 땅을 줍니다. 그러면 이 봉신은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주군한테. 그래서 땅을 매개로, 땅을 봉토라고도 하거든. 봉토인 땅을 매개로 둘 간의 계약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런 관계를 봉건제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 주나라에도 봉건제가 있었죠. 주나라의 봉건제. 중국과의 차이점 알아둬야 되는데 중국은 피로서 나눈 관계인데 얘네는 계약관계예요. 그래서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쪽도 지키지 않아야 되는 쌍무적인 계약관계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계약관계, 혈연관계. 차이점 알아두고 장원제는 이 땅이 있죠. 이 봉신이 이 땅을 받으면은 이렇게 장원이라고 해서 큰 땅을 운영을 하게 돼요. 이 봉신은 이 땅의 주인이 영주가 되는데 이 농노들 데리고 농사를 져요. 농노는 합성어예요. 농민과 노예의 합성어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농민적인 요소, 결혼이 가능했어. 개인 재산도 가질 수 있었어요. 노예적인 요소,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중세 서유럽의 문화, 스콜라 철학, 신앙과 이상을 조화시키려 했었던 거 대표적인 학자가 기억나죠?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이 있었고 신학대전 그리고 대학들이 이때 처음 시작됐죠.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이런 대학들이 시작이었어요. 파리, 볼로냐 그리고 기사문학, 니벨룽군 이야기, 뭐 아서왕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또 고딕 양식 이건 중요하죠. 교회, 크리스교에서는 여기가 모스크라면은 얘네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뾰족한 지붕에 그리고 유리가 커지고 여기가 스테인드 글라스, 생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뾰족한 지붕에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 이러한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쾰른 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샤르트르 대성당, 쾰른 성당. 그래서 고딕 양식 알아두고 이번에 동로마로 가볼게요. 서로마는 게르만족한테 망해서 프랑크로 됐고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동로마 같은 경우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해요. 똑같은 나라야. 동로마가 비잔티움 제국인데 얘네들은 수도가 엄청나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 해가지고 천연의 요새야. 성이 세 겹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물로서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함락시키려면은 아주 막 속된 말로 족뱅이 쳐요. 아주 이거 함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 함락시킨 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고 이때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예요. 역시 여기도 대제, 큰 황제. 그래서 업적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리고 성소피아 대성당 기억나죠? 특히 성소피아 대성당은 내부에 모자이크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비잔틴 양식으로 유명하고 자 그리고
동로마는 옆에 있는 동유럽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슬라브족, 그래서 뭐 키예프 공국, 나중에 러시아가 되죠. 그래서 같은 문화권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 동유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서유럽, 비잔틴 대역 중심의 동유럽. 그래서 동서로 나눠졌어요. 근데 교회도 분열을 해요. 물리적으로 땅이 나눠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쪽 교회랑 동쪽 교회가 쪼개지게 돼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성상 숭배 문제 때문에요. 성상, 성스러운 동상이라는 뜻이에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상 이런 거 있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 이런 걸 성상이라 부르는데 서유럽은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로마 카톨릭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계승이 되고 비잔틴 제국이나 동유럽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에 그런 거 하란 말 안 나오거든. 근데 이쪽은 왜 이걸 인정하냐면 게르만족이 왔는데 이 게르만족한테 크리스트교를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무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야, 십자가야, 성모 마리아야 이렇게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성상숭배 인정했고 이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쪼개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동로마 옆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서죠. 그래서 동로마,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세력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서로만 있던 교황이 전쟁에 참여할 걸 독려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럽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 하는데 이 영향이 시험에 잘 나와요. 전쟁에 참여했던 교황 제후 기사는 몰락을 하고 왕은 상대적으로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의 배경이 되었던 지중해 무역이 발달을 해요.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전쟁 중에 군인뿐만 아니라 무역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길목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뭐 이런 피렌체 이런 도시들이 급성장하게 되고 뒤에 보게 될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장원제 있죠. 장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해요. 예전에는 쌀이나 곡식 가지고 주고받았는데 교환을 했는데 이제 화폐, 돈이 쓰이기 시작해 많이. 그래서 농노가 굳이 영주한테 곡식을 주지 않고 그냥 돈 주고서 그냥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가버려요. 그래서 장원이 무너지게 되고 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농노 인구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농노도 귀해지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함부로 하면은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뭐 짜크리의 난, 와트 타일러의 난, 뭐 이런 이름 알 필요는 없지만 농노들을 찍어 누르면 반발했고 흑사병으로 농노들이 귀해졌고 또 화폐가 발달하면서 돈 찔러주고 그냥 자유로운 신분이 돼버리면서 도시로 흘러가죠. 지금도 선생님 요 보령 시골 살고 있지만 다들 도시로 가잖아. 지금도 똑같아. 이때도 똑같아. 시골 버리고. 하지만 선생님 이런 삶을 만족하는데 근데 이게 비단 대한민국도 요새 더 가수가 돼서 그렇지 옛날에 똑같았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런 노래 부른 가수도 있어.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나간다 그곳은. 자, 이 노래 제목을 아는 사람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떠나간다 그곳은. 오늘따라 좀 필이 충만한데요. 좋아요. 도시도 원래는 이 영주의 영향하에 있어서 영주한테 자치권,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요. 서서히. 그리고 자기들끼리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길드를 조성합니다. 조합. 같은 족발집끼리, 순대집끼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자 동맹, 북유럽의 여러 도시들끼리 동맹을 맺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때 도시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들이 등장을 해요. 중앙집권은 왕권 강화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왕권이 세지는 이유가 백년전쟁, 프랑스 왕위 계승권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고 장미전쟁, 영국 내에 왕위 계승 문제로 장미 가문 둘이 전쟁을 하죠.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중앙육 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등이 있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 이해를 하면 편해. 외우면 어렵고. 그리고 르네상스가 다가옵니다. 자, 르네상스. 아이로 시작하는데 이게 다시라는 뜻이랬죠. 이 어원 자체가 부활, 부흥, 뭔가가 다시 복구된 거야. 고대 그리스 로마 기억나죠? 인간 모습을 했던 그리스 신화,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중세에 지금 봤던 서유럽에서 보니까 뭐 교황, 크리스트교, 카톨릭, 그리스도교 다 무슨 얘기야? 신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야. 인간이란 존재가 사라졌어요. 그림을 그려도 예수님, 하느님, 천사 이런 거 그리지, 십자가 그리지, 인간 자체가 사라졌어. 그래서 야, 인간 중심의 이것을 부활시키자. 이것을 인간 중심의 문화, 이런 것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사조를 바탕으로 하죠. 인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근데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랑 알프스랑 비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인간을 중심에 놨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인간이 주인공이야. 근데 알프스 북쪽, 이탈리아 북쪽의 르네상스는 좀 개혁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좀 맨눈으로 쳐다보고 비판적이고 냉철하게 비판하고 까고.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왜 먼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일단 이 지역 자체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잘 보존이 돼 있죠. 잘 보존됐다기보다는 그 지역 자체가 그리스 로마가 있었던 그 중심지잖아. 그리고 지중해 무역이 활달해가지고 돈이 많어. 돈이 많다 보면 문화적인 가치에 막 투자할 수 있잖아. 그리고 비잔틴에서 선생님이 설명 안 했지만은 비잔틴에서 고전을 연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연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 백업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것을 이탈리아에 전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그 지역 자체는 옛날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었던 곳이지만 상당수가 날아갔단 말이야. 그것을 백업본을 이식을 시켜주면서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거죠. 때마침 돈도 많아.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보통 많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죠. 뭐 건축, 미술, 또 뭐 있어요. 뭐 과학 이런 것들. 그중에서 미술 분야는 여러분 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모나리자라든지, 미켈란젤로의 뭐 천지창조, 다비드상이라든지, 뭐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 이런 것들.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있고 선생님 A4 영상에도 사진이 있을 거예요. 서유럽에 가면은 맨날 이런 거 맨날 본다는 표현하니까 되게 상수여행 같지만 한 번쯤 봐줘야 돼. 선생님이 2년 전 코로나 바로 직전에 스페인을 갔었는데 미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배경 지식을 듣고 보니까 막 눈 돌아갈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야. 스페인. 마지막에 갔었던 게 스페인이었는데 아주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은. 왜 기억에 남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잘 안 가려고 그랬어. 선생님이 처갓집 식구들이랑 갔었는데 선생님 아내랑 딸이랑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은 그냥 안 가고 그냥 혼자 있으면서 혼자 막 줌바하려고 줌바하면서 그냥 운동이나 하려고 그랬는데 방학 때 자꾸 가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모시고 갔는데 안 갔으면 선생님 평생 후회할 뻔했어요. 그거 가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장인 어른께서 잘 못 드시더라고 음식을. 그래서 목이 좀 불편하시대요. 그래가지고 불편하시게 돌아다니는데 갔다 왔는데 코로나가 그때만 하더라도 스페인 한 명 있었나? 선생님이 딱 귀국하니까 코로나가 스페인 난리가 나가지고 거의 뭐 죽음의 도시가 돼버렸죠. 근데 선생님 장인어른이 그때 말 못 드셨던 이유가 있었어. 목에 좀 안 좋은 게 생겨가지고 그 뒤로 고생하시다가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스페인을 안 갔었으면은 천추의 한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마지막 여행을 그렇게 장인어른이랑 가서 그래도 추억을 남겨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뭐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그림, 스페인에서 그 미술관 갔었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미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넓히는, 우리가 세계사 좀 잡다한 지식도 많지만 이런 부분을 그래도 흐름이라도 알면은 어디 갔었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야. 우리 보령 지역에도 선생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좀 종민TV라든지 이런 데 조금씩 올리고 더 많이 올릴 계획인데 지금도 찍어놓은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쌤이 엊그저께 우리 주영쌤 교통사고 나가지고 잠깐 입원했는데, 저기 아산병원 갔었잖아. 가면서 어떤 동상을 봤는데, 요소쌤이랑 같이 갔거든요. 요소쌤이 그 동상이 거긴지 모르시더라고.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왜 아산병원인지도 잘 모르셔. 모를 수밖에 없지. 이 배경 지식을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잘 모르죠. 선생님은 역사 전공이다 보니까 눈에 그게 관심 있으니까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거 좀 찍어서 여러분들도 여기 오래 살았지만 모르는 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기회 되면 많이 알려줄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 잡다한 지식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최소한의 지식은 좀 갖추고 검색 능력도 갖추고 지혜를 갖추는 그런 멋진 우리 대천중 선생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종교개혁. 자, 구교가 원조예요. 로마 카톨릭 원조야. 그래서 옛 구자, 구식할 때 구야. 구식 종교, 로마 카톨릭. 신식 종교, 루터랑 칼뱅파. 이 부분 너무 잘 알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돈을 모금했어요. 돈을 모금하는데 성경에도 있지 않은데 이 돈을 내면은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구라를 쳤죠. 그랬더니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써붙여서 반박을 하죠. 그래서 제후나 농민들이 지지를 해서 생긴 게 루터파. 칼뱅은 예정설 주장했죠. 구원은 예정이 돼 있다. 자기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된다. 그래서 이런 종교가 옛날 로마 카톨릭에 반발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끝내는 서로 총뿌리를 겨루는 전쟁까지 하죠. 이것이 30년 전쟁이고 결론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흐름 꼭 기억을 해주고, 이쪽은 유럽 쪽이고 이 동쪽에서는 이 그리스 종교가 이미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까 크게 세 종류예요. 구교인 로마 카톨릭 하나, 그 다음 신교, 개신교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동유럽 쪽에 많이 퍼져 있는 그리스 종교. 세 가지. 근데 뿌리는 똑같다라는 거. 하느님으로부터 이어졌다라는 거. 심지어는 요 이슬람도 뿌리가 똑같아요. 성경의 구약 말씀은 정확히 모르지만 구약, 신약 있잖아요. 구약 부분은 상당수가 일치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슬람, 그리스도교 뿌리는 같다. 이레고사 때 공부했었던 조로아스터교 있죠? 조로아스터교가 여기 또 영향 준 거 우리 앞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 특히 이런 것들 성당, 교회, 모스크 최소한 이런 단어 정도 알아둬야지. 선생님 또 말이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개의 문화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 좀 해보고 막히는 부분은 A4 영상이나 판서 부분 가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뭐 답답하거나 그럴 땐 우리 제로 투 썸 춤 한번 쳐주고, 이게 아닌데 뭐 여기 힘들던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 시험도 잘 보고 이제 일주일하고 약간 남았고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방학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고 기분 좋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이팅! 안녕! 자, 송나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만 간략히 한번 소개하면서 넘어갈게요. 편하게 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송나라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몇 개 있는데, 먼저 문치주의. 무신은 누르고 문신을 대우해 줌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그랬었죠. 하지만 그 국방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무신을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북방민족이 자주 쳐들어와요.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죠. 그래서 국가에 돈이 없어지게 되고 국방력이 약화되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왕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의 개혁도 역시 실패하게 되죠. 보수파들이 반대해서 실패를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왕안석의 신법 해가지고 자세히 그 개혁 내용까지 자세히 배웁니다. 그리고 끝내 북방민족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쫓겨나는 남송이 들어서게 되죠. 뒤에 보게 될 원나라한테 끝내 먹히게 되고, 송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줄 거 하나, 성리학이죠. 유교의 여러 가지 나라별로 어떤 학문이 발달하는데 그중에 송나라는 성리학입니다. 어려워요.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우주의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학문하는 거, 이야기만 들어도 어렵죠. 인간의 본성, 인간은 악할까 착할까,
인간의 어떤 본성은 동물과 같을까? 다를까? 이런 부분. 우주, 인간 세상 돌아가는 이 이치랑 이 섭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대부라고도 하죠. 성리학 기억을 해주고, 그리고 송나라하면 우리 빼먹을 수 없는 것이 3대 발명품이 이때 발명이 되죠. 화약, 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이때 실용적으로 발명이 됩니다. 하나 더 있었죠. 중국은 원래 4대 발명품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제지술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나라, 엄밀히 말하면 후한 때, 중국이 후한이란 나라에 있었죠. 우리 앞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개발이 되었고 3대 발명품은 이때 실용적으로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를 합쳐서 4대 발명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송나라에서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송나라는 좀 더 특징적인 게 문치주의했다라는 거야. 문신을 무신보다 대우를 했다. 지금으로 치면 일반 관리를 군인보다 우대했었다. 근데 지금은 이때야 뭐 맨날 전쟁하던 시기니까 문무, 공부랑 군인이랑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만 지금 전쟁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무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운동이라든지 이제 뭐 공부라든지 이쪽을 뭐 겸비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온리 무조건 공부만 강조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잘못된 것 같아. 이것도 병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따로 놀진 않아. 운동을 하면은 머리가 좋아져요. 건강한 신체에 어떤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야기도 있잖아.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잘하려면 운동도 잘해야 돼.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부, 머리 좋은 애들이 운동도 잘해. 우리 손흥민 봐봐. 박지성, 류현진 이런 애들 봐봐. 걔네 단순히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야. 머리도 좋아요. 그래서 운동 잘하는 애들, 우리 학교도 운동부 많이 있는데 머리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 그래서 문무.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대학교 1학년 때 선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종리 너는 키도 크고 운동 선수였었다며. 근데 공부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고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완벽했었대요. 물론 얼굴도 완벽하지만 문무까지 겸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문무를 겸비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지금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때는 대단한 발명이었어요. 화약. 지금까지도 쓰고 있잖아. 여러분 한 5, 6년 뒤에 여러분 화약 냄새 엄청 맡을 거예요. 군대 끌려가잖아. 선생님 때도 K2, 뭐 K9. K2는 소총인데 빵 쏘잖아. 화약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데 어우 막 그 전율 빵. 참고로 총알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위아래로 흔들려서. 그것뿐만 아니라 뺑글뺑글 돌아. 혹시 친구들 총알 맞아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없는데 여러분도 없을 거예요. 맞으면은 졸라 아플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엔 총알이 박히면은 그대로 이 상처에 의해서 어떤 2차적인 상해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는데 지금은 총알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돌아. 그래서 요렇게 가면서 빵 뚫리면서 뒤로 파고들고 가면서 살상력이 엄청나죠. K9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자주포예요. 뻥 날아가는데 선생님 포병이었잖아. 요 뒤에서 보잖아. 포 날아가는 게 보여. 3, 2, 1, 팍! 뻥! 날아가는데 그 포탄에 똥구멍 있잖아. 똥구멍이 엄청 크다가 점점 사라지면서 점으로 사라지면서 한 10여 초 뒤에 뻥! 하고 막 땅이 울려. 그러면서 화약 냄새가 쫙 퍼지는데 코로 들어오면서 살아있다라는 이 느낌. 화약 냄새. 선생님 2년 내내 온팡 맞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이 화약 주력 무기 중에 하나죠. 나침반, 뭐 활판 인쇄술, 제지술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원나라입니다. 자,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가 들어서요. 참고로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징기스칸 이 몽골족을 통일을 하고, 참고로 이 칸은 이 북방민족에 있어서 어떤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황제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뭐 쿠빌라이 칸 손자죠. 이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이 있는
쿠빌라이 칸.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역사적으로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존심이 강해. 그래서 몽골 제일주의를 냈어. 이거 알아둬야죠. 몽골 제일주의. 그래서 네 신분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위에 몽골 애들, 그 다음에 생목인, 그리고 한인, 제일 아래 남인. 이렇게 네 개 나눠주고 얘네가 지배층을 했었다라는 거 배웠어요. 몽골을 제일로 쳤다. 여기서 유래한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 모르나? 2NE1의 여기서 몽골 제일주의에서 유래했다는 그 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진짜 엄청난 땅덩어리를 차지하잖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 차지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넓잖아. 그래서 곳곳에 얘네들이 역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역참. 우리 들어봤죠? 역참. 중간중간에 말을 갈아타고 관리가 쉴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해준 역참. 꼭 기억해줘야 되고, 그리고 3대 교육로가 있었죠.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이때 많이 활성화가 돼요. 요 위에 바닷길, 바닷길이란다.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 요 세 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초원길, 사막길, 바닷길. 이 사막길은 비단길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 길을 통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 아까 봤었던 송나라의 3대 발명품 있죠. 이런 것들이 요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서유럽까지 전달되는 시기가 이 원나라 시기예요. 그래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었지만 우리나라하고도 되게 연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까지도 끝내 식민지로 삼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별 대우를 받았어. 삼별초항쟁 들어봤죠?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원나라의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라는 말은 황제의 사위란 뜻이에요. 원나라의 황제의 와이프 있죠? 황후. 황후가 우리 고려 사람이었었어. 옛날에 기황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기황후가 실존 인물이에요. 우리 고려 사람이었는데 몽골 가서 거기 왕비가 돼. 참고로 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요 사람인데 주인공 탤런트예요. 참고로 이 사람 고향이 우리 보령이에요. 보령. 선생님이 이 여배우의 사촌 남동생을 선생님이 남포중학교에 있을 때 가르쳤었어요. 졸업식 때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이 연예인 사진을 가져오는 거야. 내가 막 뭐라 했지. 야, 너 왜 깝쳐 새끼야? 응? 얘가 네 친척이야 했더니 자기 사촌 누나래.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핸드폰으로. 깜짝 놀랐어. 오, 그래서 이거 졸라 부럽다. 야, 사인 하나만 받아다 줘 할 정도로 엄청난 배우였는데 이 배우가 우리 보령 출신이었다라는 것에 선생님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마국 특별 대우를 받았었다라는 거 우리 한국사에서도 배우고, 참고로 요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요거 여기에 참고로 우리 여러분 머릿속에 러닝맨으로 알려져 있는 송지효 있죠. 송지효랑 선생님 닮은 남자 배우 있는데 그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그 조인성. 모르겠어서 사진 찾아봐요. 선생님은 똑같이 생겼어요. 눈 두 개에다가 콧구멍 두 개에다가 입술 하나인데 똑같아. 요 둘이 이제 나오는 사랑을 나누는 이 영화가 여기 영화에 방영했는데, 선생님 결혼 직전에 한참 연애할 때 그 당시 선생님 여자친구였죠. 선생님 아내가 될 여자친구랑 요거 둘이 보러 가는데 나 그렇게 야한 줄 몰랐네. 조인성 홀딱 벗고 엉덩이 나오고 막 송지효 막 옷 다 벗고 나오는데 여자친구랑 보는데 뭐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막 일부러 막 몰래 쳐다보곤 했는데 송지효가 이때 데뷔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을 받을지는 몰랐어요. 그때 야, 참 이쁘시다. 참 부끄럽다. 막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 송지효가 지금의 런닝맨에 의해서 많이 떴죠. 조인성 원래 유명했었고. 자, 요 배우랑 요 영화 제목 먼저 댓글로 다는 사람 1000포인트씩 주겠습니다. 1000포인트. 자,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자, 원나라. 자, 다음은 명나라 가겠습니다. 원나라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명나라예요. 명나라에는 뭐 우리 홍무제도 알아야 되고, 써줄게요. 홍무제도 알아둬야 되고, 홍무제는 뭐 이갑제 같은 거 실시했죠. 이갑제. 그리고 제상제 폐지했었고,
이런 걸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영락제 때도 전성기죠. 영락제, 뭐 베트남도 쳐들어가고 뭐 자금성도 만들었었고, 특히 영락제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정화를 해외 원정을 보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까지 여러 차례 보냈잖아. 가서 기린 가정도 유명하고, 이 정화의 해외 원정에 끼친 영향 상당히 중요했었죠. 어떤 게 있었어요? 막 국력도 과시했고, 문화도 전파했었고, 화교도 진출시켰고, 해외 진출의 계기를 마련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조공질서 마련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선생님이 강조했었어요. 정화의 해외 원정. 이랬던 명나라가 여러 이유로 쇠퇴하죠. 뭐 임진왜란 때문에 쇠퇴하기도 하고, 관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북로 남해에 의해서 북쪽에서 몽골, 남쪽에서 왜구가 깝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망한 것이 명나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줘야 될 것이,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탈리아 선교사인데, 마테오 리치가 그린 그림이 있죠. 곤요 만국 전도라고 하는, 자꾸 이거 지도라고 하는데 전도예요, 전도. 세계 지도를 그려서 중국인들의 어떤 환상을 깨주죠. 그 중국인의 환상을 뭐라 그랬어요? 중화사상이라고 그랬죠.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뭐냐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최고다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관이죠. 그래서 옛날 세계 지도를 그려도 이 중국이 세계의 거의 중심이었어. 엄청 크게 그리고 가운데로. 그래서 자기들, 좀 오만한 생각인 거지. 물론 뛰어난 부분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최고라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또 나오네. 여기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오만한 생각을 마테오 리치가 깨주고 싶었어. 그래서 마테오 리치가 쓴 편지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새끼들 깝치는데 좀 깨주고 싶어. 그래서 실제 사이즈에 맞게 세계지도를 그렸더니 중국이 꼭 세상의 중심도 아닌 거고, 사이즈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은 크지도 않다. 그래서 중국인의 세계관을 깨부셔 준 거죠. 이것이 마테오 리치의 곤요 만국 전도. 여기서는 선생님 정화의 해외 원정, 정화 해외 원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화. 선생님 개인적으로 정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선생님 여동생 이름이 정화예요. 박정화. 지금은 좀 부산에 있는데 좀 독특한 이력의 여동생이에요. 남편이 이제 미국인이고, 미국인 백인인데 이름도 멋있어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키도 크고, 오, 나 깜짝 놀랐어. 그 이야기 나중에 해주고. 우리 정화. 선생님 어렸을 때 맨날 싸웠어. 막 선생님 막 코 파가지고 코딱지 막 묻히고 막 싸우고, 막 선 이렇게 딱 그어놓고 넘어오면 막 선생님 발로 차고 막.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남매도 그렇고 막 싸우는데, 근데 또 나가서 내 동생이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는 건 참을 수가 없어. 한번 놀이터 갔는데 어떤 남학생한테 좀 두들겨 맞고 온 거야. 막. 오, 화딱지 나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날라차기를. 손이 날라차기 당했어요. 다리 지나. 바로 그냥 날라차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 피부치가 당하는 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피부치하니까 이거 피나는 것 같아. 야, 이 영상 하나 찍는데 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은데, 그랬던 정화가 벌써 40살이 돼버렸네. 40살. 아줌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도 좀 오르고. 그래서 그렇게 싸웠던 여동생이었는데, 나중에 나이 드니까 좀 친해지더라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좀 친해지는 계기가, 선생님 아버지가 한 4년 됐나요? 4,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아버지 모시는데 또 애틋해지더라고. 또. 근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부모가 재산이 많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재벌들 봐봐. 막 아버지 유산 두고서 지들끼리도 막 싸우고. 근데 사람인지라 선생님 그 심리도 이해가 돼. 막 몇백억, 몇천억 유산 있는데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재벌들 보면은 가족들끼리 뿔뿔이 막 싸워, 지들끼리. 근데 그게 좀 잘 해결되는 그룹이 보니까 LG그룹이야. 걔네들은 안 싸우더라고. 그래서 LG, 독립운동가들한테 이제 좀 지원, 돈도 자금도 대주고 했었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LG에 대한 이미지는 선생님 알고 있는 배경지식 하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었으면 선생님도 여동생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재산을커녕 빚을 남겨줬죠. 그래서 아주
쌤 여동생과 우애가 아주 깊어졌어요. 빚까지 남겨져가지고 야 오빠가 해결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그 참뜻을 물려받아서 지금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 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대전 현충원 갔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군생활 오래 하셔서 현충원에 누워 계시는데 홍범도 장군이 거기 또 오셨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가서 인증샷 또 찍은 것도 있죠. 선생님 인스타에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 인스타 신청하세요. 선생님 뭐 누군지도 모르고 신청 다 받아줘. 다 받아줬다니까 다 오세요. 선생님도 언젠가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을 거고 부모님도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지만 돌아가실 때 임종이라 그러죠. 인사를 잘 해야 돼. 보통 울면서 아버지,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10분 뒤에 봤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마웠어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선생님이 수업중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어떤 중학생 어떤 놈이 막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 막 이러는 거 막.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새끼 뭘 해놨는데 물론 장난이었겠지만 근데 사람이 죽기 직전에 눈은 감고 심장이 멈춰도 뇌는 몇 분, 10여 분 인지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귀로 들리나 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문제인데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이별하잖아. 그러면 작별의 인사를 꼭 해주세요. 통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명나라. 그래서 요거 기억해줘야 되고 특히 뭐 상식으로 요 화교는 기억해주세요. 화교는 중국의 어떤 후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부분. 그래서 각지에 가서 눌러 살아. 화교들이 중국인들이야. 거기서 2세, 3세.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뭐 양꼬치 집이라든지 중국집 같은 거 운영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화교예요. 걔네들끼리 있을 때 들어보면은 중국어로 대화를 해. 짱게 맛있다 하 막 이러면서 뭐 당수요 잘냈다 하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맛은 또 맛있어. 확실히 중국 애들이 하니까 더 맛있기도 한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막 인도 같은 데 봤더니 막 카레 맛을 봤는데 짜장면이 더 맛있다 하 해가지고 짜장면 차려가지고 대박 나고 뭐 인도 막 가가지고 차리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바나나 먹어서 바나나 짱깨가 더 맛있다 하 해가지고 그 짜장면 차리고 중간중간에 가서 이거 장사해가지고 자리 잡은 사람들을 화교라고 해요. 전 세계에 유태인들과 이 화교들이 돈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장사 수완이 장난이 아니죠. 호떡집, 중국집 이런 것들 다 화교들이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인천 출신인데 인천에 가면 이 화교들 많아요. 인천에 차이나타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꼭 기억을 해주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화교가 몇 명 있긴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보다 좀 앞서거나 그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여자 트로트 가수인데 이 사람 선생님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 아버지 어머니 TV 보고 있는데 TV에서 뭐 TV 시상식을 하는데 맨날 이 사람 1등하고 그랬었어. 트로트 가수. 누군지 알아요? 화교 출신의 이 가수. 빠바바바바바바 상처난 내 가슴을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 이 노래의 가수가 누굴까요? 가수랑 방금 선생님이 부른 노래 맞추는 사람 500포인트씩 갑니다. 이것도 한 사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자, 그래서 명나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랑 마테루체 고녀만국전도 수업 때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번엔 청나라 알아볼게요. 청나라. 자,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만주족. 중국 전통민족이 아니고 얘네 우리 여진족이라고도 배웠었죠. 금나라, 후금, 그 다음 청나라. 나라 이름 바꾸긴 하지만 다 같은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만주족, 소수거든. 만주족이 중국의 한족을 지배하게 돼 있어. 얘는 많고 얘는 적고 얘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많은 한족을 이 조금의 만주족이 통치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강경책, 그리고 회유책. 한마디로 이것은 채찍이야. 이것은 당근. 그래서 한족 통치하기 위해서 막 강하게 말 안 들어 찍어 누르는 거죠. 회유책은 막 당근 달래는 거야. 그러지 마라. 일로 와. 이렇게 달래주는 거.
선생님이 너네 구술평가 보니까 강경책, 회유책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온건책이랑 같은 말인데 책자가 들어가니까 책 이름이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책 아니에요. 이거는 강경하게 어떤 정책을 펼쳤다. 책 강하게 통치했었다. 이런 표현이지 책 제목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좀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한자도 좀 많이 알면 좋고 문해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 흔히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배웠잖아. 만주족의 전통을 강요했었죠. 그들의 머리 스타일, 변발, 그들의 옷, 호복. 호가 오랑캐 호자야. 오랑캐들의 복장. 만주족은 오랑캐라 불렀거든. 찌질한 오랑캐 새끼들. 그래서 걔네들 복장을 강요했고 중화사상, 중국이 최고라는 요 생각 탄압했었고 청나라나 만주족 비판하면은 때려잡았어요. 새끼들. 그리고 청나라의 최고 군대인 팔기제, 팔기군도 그대로 유지를 해요. 최고의 군대를 유지한다는 건 그냥 찍어 누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해줘야 되고 회유책 어떻게 달래겠어. 이 한인 애들은 공부 좋아한단 말이야. 공부를 시켜줘. 공부시켜주고 시험도 보게 해줘. 그들의 과거제 그냥 유지시켜줬고 한족의 우두머리들을 신사라고 불렀거든. 얘네들 그냥 대우해줬어요. 그래, 그래, 네가 잘 나가. 네가 제일 잘 나가. 인정해줄게. 우쭈쭈쭈쭈쭈쭈 하면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한족 애들 책 쓰는 거 좋아하잖아. 책이 많단 말이야. 그래, 너희들 책 쓰면서 깝치지 말고 책이나 쓰면서 놀아 해가지고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 엄청난 책을 집대성하는 것을 도와줬었고 그리고 만주족과 한족을 관리로 같이 써줬어요. 지들만 한 게 아니라 몽골하고 좀 다르지. 그래서 만한 병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농민들 세금도 좀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로 회유책을 썼다라는 거죠. 만주족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자꾸 이제 한족, 만주족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 한번 정리해 줄게요.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 중에 중국 전통민족이 한족이에요. 얘네가 원조야. 오리지널. 그리고 소수민족. 말 그대로 소수의 여러 개 민족이 있는데 얘네가 55개가 있고 얘네가 이제 하나죠. 한족. 얘네가 중국 애들이요. 원래. 얘네. 근데 얘네가 쌤이 찾아보니까 한족 애들이 중국의 인구의 92%래. 거의 대다수가 한족인 거지. 얘네가 한 8% 되겠죠. 근데 땅은 얘네가 한 35%. 얘네가 한 65% 가지고 있대. 그래서 땅은 이 소수민족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8%밖에 안 돼. 한족은 인구는 92% 쏠라마는데 땅은 3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92% 한족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달래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야. 이 오랑캐들도 뭐 이 머리에 또 소수민족 있으니까 또 이 만주족 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편견은 버려야 되겠죠.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라떼인가 이것도 홀시스 라떼 한 반에 한 60명 있었어. 선생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야 선생님 지금 우리 학교 솔직히 32명인데 32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전 학교가 청라중학교였는데 15명 16명 넣고 수업하다가 32명 넣고 수업하려니까 선생님 좀 보건 부분도 있는데 옛날 60명 여러분도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때 60명이었었어. 야 60명의 똑같은 교실이 어떻게 다 들어갔었을까. 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친구가 선생님만 어떤 친구였는데 담임선생님 찾아갔대. 선생님 저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싶은데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새끼야 왜 나한테 와? 네 담임한테 가 했는데 그 반 담임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도 모를 정도로 애가 많았던 거죠. 학생들이.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선생님 요새 느끼는 건 우리나라 대학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뭐 없잖아. 땅도 좁고. 근데 인간, 머리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전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잖아. 우리나라 국력. 대단하잖아. 국력하니까 요새 아까 우리 송나라의 문치주의 배웠죠. 국방력이 약해가지고 힘들었잖아. 근데 문화적으로 앞섰죠. 송나라. 김구 선생님 이런 말을 했어요. 김구 선생님의 일기장 백범일기 거기에도 나오고 그의 글 이제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있는데 나의 소원이죠.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나의 소원은 첫 번째도 대한독립이요. 두 번째도 대한독립이요. 세 번째도 대한독립이요. 그리고 욕심을 좀 내시더라고. 국방령 군대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정도면 족하다, 만족한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욕심이 있다. 문화 강대국, 문화 강국에 욕심을 보였던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얼마 전에 국군의 날이었었는데 선생님이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그때 되게 화려하게 하더라고. 국방, 국군의 날 행사를 막 바다에서 하고 막 되게 멋있게 했어. 그전과 다르게. 그전에 맨날 퍼레이드하고 막 그랬었는데, 체육관에 행사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오.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댓글도 뭐 여기저기 많이 달았는데 그런 국군의 날 행사 처음 봤어. 우리 국군의 날 언제예요? 10월 1일인데 왜 이 날이 국군 날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500포인트 갑니다. 500포인트. 그래서 국방력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한 6등인가 그렇대. 나 그거 보고서 야, 일제시대 직전에 조선 말에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냥 일본에 거의 거저 먹혔는데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췄다라니 대단하다. 자부심 느끼고, 그 직전에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유엔 회의가 있었나 봐. 대통령이 우리 K-팝 최고봉 BTS 데려갔어요. 방탄소년단 가가지고 했는데 유엔의 그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래. 조회수가 별거 아닌데 이번에 방탄소년단 딱 나오니까 그냥 폭증 조회수가 전 세계 이목을 주목시킨 거지. 그래서 우리 K 문화 장난 아니에요. 전 세계 휘어잡고 있어요. 강남스타일부터 해가지고 요새는 BTS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K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 김구 선생님이 원했던 것이 이런 거구나. 국방력은 나라를 지킬 정도면 족하고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대단한 것 같아.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요새 옛날에는 서양이 선진국인 줄 알았더니 이번 코로나 시기라든지 요새 국방력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강대국으로 들어서고 있는 우리의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 또 봐봐.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선생님 세대 때 많이 했었던 게임인데 전 세계 휘어잡고 있잖아. 50여 개국인가 1등하고 있대. 대단한 거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시죠? 안녕.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김구 선생님이에요.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청나라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고, 선생님 하나만 더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놓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인데 도서관 칠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고은 선생님이 아주 이름처럼 곱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쁜 것 같아요. 자, 유학. 참고로 송나라는 중국 전통민족이고 명나라 중국 전통민족, 얘는 소수민족, 만주족 소수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국에 유교가 있죠. 유교가 유학이라고도 하죠. 시기별로 발달하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발달한 유교 교과서나 어떤 문제지나 선생님 학습지에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얘는 훈구학이 발달됐죠. 얘는 성리학, 얘는 양명학, 청은 고중학이라는 것이 발달됐죠. 역사는 암기할 게 좀 있어서 무작정 외우면 안 돼. 멍청한 거예요. 히읗, 시옷, 명. 요것만 좀 다르죠. 고중학.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되고, 훈구학은 어떤 자구, 어떤 유교책의 어떤 해석, 댓글 달고 아래 주석 달고 뭐 이런 활동이고, 성리학은 아까 배웠죠.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어떤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졸라 어려운 학문, 성리학. 양명학은 실천을 강조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때 지행합일 이런 거 강조했었을 거예요. 아는 것을 행동하는 거, 행동을 강조했었던 거. 고중학은 증거 가지고 실증적으로 학문하는 거, 연구하는 거. 그래서 요거 4개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